부동산 가격이 약 1000배 정도 올라가는 동안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986년, 이 자료는 아까는 1965년부터 했는데 왜 1986년, 그 전에는 이 동향 조사가 없었어요, 데이터가. 네, 그래서 이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은 뭐였냐면 서울에 있는 매매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왜냐면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의 척도예요. 서울의 매매, 서울 전세, 전국의 매매, 전국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1000배, 2000배, 3000배가 올랐는데 비슷한 사정에서 마지막에 올라가 있는 폭을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서울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국이 좀 그 다음 번으로 올라갔는데 경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는 분당과 고양 등의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어떻게 됐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걸 갖다가 조정받는다 합니다. 떨어지는 게 뭐다? 조정된다. 그리고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는 듯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우리한테 뭐가 왔죠? IMF가 왔습니다. IMF가 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렇죠? 그 금리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몇 %까지 올라가나.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3%입니다. 이때는 IMF 때는 기준금리가 5%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항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을. 자, 그러다가 다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바로 2년 만에 반등을 시작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2년 만에 다시 가격이 반등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해 쭉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2018년 리먼 사태까지 올라갑니다. 리먼 사태는 모기지 때문에 생긴 건데 자세한 얘기는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물렸어요. 잘 나가는 미국 믿고 미국에서 채권을 막 사다가 채권을 투자하고 채권 사다가 그쪽에서 회수를 못하니까 전 세계가 미국으로 밀어넣었던 돈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리먼 사태입니다. 자, 그때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돈이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되죠? 조정이 좀 됩니다. 몇 년 동안 볼까요? 약 3년 정도 동안 살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직해서 상승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전체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언제 살까요? 이때 사서 이때 팔겠죠. 그런데 여기 똑똑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똑똑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냐면 남들 다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갔는지 확인되면 이때 삽니다. 이때는 금리도 낮았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요. 집값은 떨어집니다.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때? 이때는 더 이상 견디다가 이때 던집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이 빨간 사람들은 또 기다렸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항복해서 내놓는 거를 또 매물을 들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빨간 그래프에 속해야 될지 파란 그래프에 속해야 될지 그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만 물어봐요. 언제쯤 터닝 포인트냐? 내리가던 것이 언제쯤 다시 올라가는 이 점이 어디냐?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자, 그런데 여기에 특성이 또 있어. 여기서 막 아파트 값 떨어졌지. 떨어지는 아파트 값 중에서도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유지되는 애들이 있어. 지방은 보세요. 이제 여기 볼게. 지방은 봤더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올라간다는 얘기 듣고 여기 샀어. 그리고 견디다 보니까 어때? 살짝 떨어졌네. 어떻습니까? 갖고 있지 뭐.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도권에다 투자했던 사람들보다 지방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냥 묻어놓은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돈 버는 거 보고 쫓아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편에 서야 돼요? 자, 그런데 보니 여기엔 또 한 가지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중진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때 무슨 기적? 한강의 기적. 이것이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년에 10,000불을 기준으로 해서 10,000불 미만이면 개발도상국입니다. 10,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1,400만 원 정도. 1년에 1,400만 원 정도를 못 벌면 개발도상국이 국민 평균이. 1,400만 원 정도 이상 벌면 중진국이고, 그리고 1인당 3만 불. 3만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약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 연 4,200만 원 정도를 벌면 선진국입니다. 못 벌면, 그래서 1,400만 원에서 약 4,200 연봉 200만 원을 버는 평균 나라가 중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개 중에 어딜까요? 지금은 선진국. 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언제부터? 2018년도부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어요? 라고 되묻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중화장실은 칸이 안 나눠, 이렇게 남자들은요 칸이 없었습니다. 줄줄이 하나 서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에 휴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은 물이 안 내려가는 화장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화장실 전부 다 수세식으로 변했죠. 그리고 휴지 없는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소득 수준인데요. 소득 수준도 어떻게 했냐? 아까 부동산 경기 보셨죠? 이렇게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소득 수준도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냐? IMF 때 떨어졌습니다. 소득 수준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득 수준도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때 또 소득 수준이 또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왜? 아까 얘기했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공장에서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서 대량 해고가 나타납니다. 대량 해고가 나타나면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경기가 줄어듭니다. 그래 똑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가격과 소득 수준의 상승 가격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맞나요? 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부동산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죠. 근데 요즘은 그래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남들이 돈 보니까 신용대출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